조합제 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19년 3월 19일입니다. 오전 4시 반입니다. 한반도의 핵게임판이 바뀌고 있습니다. 한반도의 정세가 크게 달라지고 있습니다. 그 방향은 한국인에게 다행히도 좋은 방향입니다. 그러나 김정은 문재인 정권은 공동운명체처럼 되어버렸으니까 동반 몰락하든지 아니면은 문재인 정권이 유턴하면은 달라지겠죠. 그것은 문재인 대통령의 선택입니다. 이제 20일이 지났습니다. 20일이 지났는데 얼마나 달라졌는지 여러분 실감을 하실 겁니다. 만약 거기서 트럼프가 김정은이가 내놓은 카드를 받았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카드란 게 뭡니까? 영변 핵시설을 폐기한다. 그 대신에 미국은 북한에 대한 경제 제재를 해제한다. 이렇게 되는 순간 문재인 대통령은 즉각 기다리고 있었던 듯이 한반도 체제 구상을 발표를 하면서 개성공단 그리고 금강산 관광을 재개한다. 뿐만 아니라 철도 연결 사업을 한다. 그리고 남북 교류를 활성화 시켜가지고 6.15선언 실천에 나선다. 4.27 선언 실천에 나선다. 즉 민족 공조에 의한 자주통일입니다. 자주통일이 아닙니다. 자주통일로 나아가는 구체적 협의를 하겠다. 이렇게 하면은 한국의 좌파 세력들이 일제히 골기해가지고 국가보안법을 폐지하자. 그리고 주한미군 이제 철수할 때가 되었다. 한미동맹도 재고해야 된다. 그리고 한국의 자유방공 세력을 척결해야 된다는 이런 일대 선풍이 불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지금 조용합니다. 왜냐? 트럼프가 속지 않았기 때문이고 거꾸로 김정은이가 자신의 카드와 약점을 동시에 노출시켜 버렸습니다. 지금 김정은의 마음을 최선희가 지난 주말에 정확히 표현을 했습니다. 김정은 위원장이 이런 식으로 기차 여행을 또 할 수 있겠느냐. 그리고 이번에 보니까 볼튼 폼페오 정말 무엄하더라. 어떻게 트럼프 대통령 앞에서 두 사람이 안 된다 할 수 있느냐. 우리도 선택을 달리 해야 되겠다. 이게 바로 김정은의 당혹감을 그대로 드러낸 거죠. 김정은이가 빈손으로 기차를 타고 가면서 무슨 생각을 할까 하는 동영상을 바로 그날 제가 올린 적이 있는데 그 여행이 김정은으로서는 몰락으로 가는 문을 연 것이 아니냐 하는 생각도 듭니다. 이것을 이제 상황을 한번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한반도 핵게임판이 바뀌었다. 첫째, 김정은의 속셈이 이번에 다 드러나고 말았습니다. 그것은 절대 핵을 포기하지 않는다. 핵 보유국 위치를 유지하면서 쓸모없게 된 영변 핵시설만 비싸게 팔아먹고 제재를 해제하도록 만든다. 그 다음 단계로 핵군축 회담을 더 올려가지고 그 다음에는 조금 더 내놓고 한미동맹을 해체한다. 그래서 종국적으로는 북한의 핵과 남한의 종북 세력을 결합시켜서 대한민국을 공산화시킨다 하는 이런 작전 계획이 이번에 드러났습니다. 즉 핵 폐기 안 한다 하는 것이 드러나 버렸어요. 이것 때문에 문재인 대통령의 그동안의 행각이 지금 심판을 받고 있는 겁니다. 속았느냐 아니면은 국민을 속였느냐 이거죠. 그 다음에 김정은의 약점이 노출되었습니다. 즉
이번에 종전선언에 매달릴 줄 알았더니 종전선언은 별 관심도 없고 미국과 대표부를 교환한다는 그것도 관심이 없고 오로지 제재를 해달라고 제재 해제에 매달렸다는 것은 그만큼 경제가 심각하고 특히 비자금이 줄어들고 있다는 겁니다. 경제 제재로 해서 돈줄이 막히니까 반드시 김정은이가 가져야 될 수십억 달러 비자금이 있어야 충성분자들을 관리할 수가 있는데 이게 말라가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었습니다. 약점을 보여주었습니다. 그 다음에 미국의 태도가 정리가 되었습니다. 우리가 우려했던 것은 트럼프가 미국의 안전만 확보하려고 한다. 즉 북한이 핵실험, 미사일 실험 안 하면서 미국을 때릴 수 있는 ICBM 개발은 안 한다. 여기서 서로 합의를 보면은 한국과 일본은 북한의 단거리, 중거리 미사일에 노출돼 버린다. 그러니까 한국의 안전은 포기하고 미국의 안전만 확보하는 선에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을까 걱정을 했는데 미국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북한에 대해서 핵폭탄, 미사일, 화학무기, 생물학무기 다 없애고 인권 문제도 개선해야 된다 해가지고 토탈 빅딜을 선택을 했습니다. 빅딜 하는 그리고 야금야금 거래하는 거 안 한다. 한꺼번에 하자. 빅딜. 포괄적 해결 방식을 들이밀었습니다. 단계적 해결 방식으로 하지 않겠다고 선언을 해버렸습니다. 우리로서는 원하던 게 다 이루어진 겁니다. 우리라고 했을 때 문재인 정권은 빼야 됩니다. 아베 수상이나 일본 사람이나 한국인이 원하던 대로 된 거고 문재인 원하던 대로는 되지 않았습니다. 김정은 원하던 대로는 되지 않았습니다. 그 다음에 문재인 대통령의 정보 부족과 무능이 노출되고 말았습니다. 바로 1시간 전까지도 회담이 성사될 것으로 보고 텔레비전 시청하려는 준비를 하고 있었다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회담 며칠 전에 트럼프 대통령한테 전화를 해가지고 이번 합의에 따른 부담은 우리가 부담하겠다. 우리가 지겠다고 자원을 했습니다. 우리가 봉이 되겠다고. 그 정도로 김정은뿐만 아니라 문재인 정권의 기만성이 이번에 노출되고 말았습니다. 기만성이라는 것은 국민을 속였다는 뜻인데 그것은 적을 이롭게 하기 위한 국민을 위태롭게 하기 위한 목적이 있었다면 그건 이적 행위가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아베가 이번에 역시 가장 안정된 지도자임을 보여주었습니다. 아베가 원하던 대로 된 겁니다. 즉 아베는 트럼프 대통령한테 전화를 해가지고 북한 인권 문제, 일본인 납치자 문제도 제기해야 된다. 그리고 완전한 비핵화를 해야 된다. 그대로 된 겁니다. 그러니까 남한의 좌파 세력이 아베 때문에 이번 회담 망쳤다고 아베 원망만 하고 있습니다. 무슨 코미디도 이런 코미디가 없죠. 중국도 낭패했다고 봅니다. 저는 시진핑이가 김정은을 조종을 해가지고 트럼프에게 미끼를 물게 하고 그 최종적인 목적은 동북아시아에서 미국의 영향력을 줄인다. 한미동맹을 해체하는 것. 그러면 동북아시아에서 중국이 강한 입장에 설 수 있게 된다는 이런 목표가 좌절되고 말았습니다. 오히려 볼턴은 역으로 나옵니다. 어제 인터뷰에서 볼턴은 중국이 이제는 북한 핵을 폐기시키는데 우리와 같이 손을 잡아야 한다. 그렇게 해야 중국의 경제가 발전할 것이다. 그러니까 북한 핵 폐기에 그 말은 뭐냐면은 북한 핵 폐기에 중국 협조해주면은 중국에 대한 무역 제재 좀 봐줄 수 있다 이런 뜻입니다. 오히려 시진핑이가 코너로 몰리고 말았습니다. 문재인 김정은 공동 운명체의 위기가 왔습니다. 문재인 정권의 그동안의 정책은 탈미,
반일, 친중, 통북이었습니다. 북한과 통한 이 노선을 계속 가져갈 수가 없게 되었습니다. 대한민국 국민은 일단 공산화의 악몽에서 잠시 벗어났습니다. 그러나 너무 안일하게 나오면 안 되죠. 이번 기회를 이용을 해가지고 대한민국 국민들이 김정은을 타도해야 됩니다. 김정은과 남한의 김정은 추종 세력을 역사 속에서 정리하는 절호의 기회를 맞았습니다. 북한에서 김정은과 관련된 뭐 11.6 사건이라든지 12.12 사건 같은 게 안 난다는 보장이 없습니다. 김정은의 착각은 트럼프만 요리하면 된다. 는 계산이 잘못되었습니다. 민주주의 국가에서는 대통령이 외교를 전담하는 게 아닙니다. 대통령에게 영향을 주는 참모도 있고 야당도 있고 언론이 있습니다. 트럼프가 속고 싶어도 속을 수 없게 하는 장치가 민주국가에는 있다는 것을 김정은은 몰랐던 것입니다. 김정은은 트럼프가 자기한테 좋은 이야기만 하니까 1대1로 만나면 설득할 수 있겠다고 착각했던 것입니다. 공산주의 국가의 장점도 있지만 이게 공산주의 지도자의 약점입니다. 독재자의 착각입니다. 이걸 통해서 미국은 한국을 군사동맹국으로 포기할 생각이 없다는 것을 보여주었습니다. 포기할 생각이 있다고 하면은 아마 영변 폐기받고 제재를 부분적으로 해제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종전선언 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물론 한미 군사훈련을 중단시킨 것은 잘못된 거죠. 그러나 그 정도에서 일단 양보가 그 정도에서 끝난 것만 해도 다행입니다. 일단 북한을 절대로 핵보유국으로 인정하지 않겠다고 하는 것은 핵무장하지 않는 한국을 미국이 핵우산으로 보호를 하면서 한국을 잡아두겠다. 한국이 북한이나 중국으로 넘어가 버리면은 세계 제7위의 수출 강력한 세계 제5위의 공업국이 중국 편에 붙게 되니까 게임이 불리하게 된다는 것을 미국이 인식하고 있다는 것이죠. 이제 태영호 공사 이야기대로 이번 사건으로 자유통일이 10년 당겨졌다고 하는 것은 그만큼 김정은의 실각 가능성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트럼프가 미국 국내에서 대북 정책에 관한 하는 여야 초당적으로 지지를 받고 있습니다. 이러니까 앞으로 정책을 바꿀 가능성이 낮다는 것이죠. 지지를 받고 있으니까. 싱가포르 회담하고 왔을 때는 온통 비난이 쏟아졌는데 이번에는 박수가 쏟아졌습니다. 박수가. 뉴욕타임즈까지도. 자, 이렇게 한반도의 핵게임판이 바뀌고 있는데 모르는 사람이 딱 한 사람이 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입니다. 아직도 중재자 역할을 하려고 하니까 북한에서 딱 이야기합니다. 한국은 중재자 자격이 없다. 미국이 동맹국 아니냐. 미국도 마찬가지입니다. 중재자 기분 나쁘다. 동맹국이 어떻게 적과 동지 사이에서 중립을 취하려고 하느냐. 그래서 요새 무슨 촉진제라고 하는데 글쎄요. 신용이 너무 떨어져서 정직한 중매자여야 하는데 그동안에 비핵화라는 말 가지고 장난친 것이 들통났으니까 앞으로 중재자요? 될까요? 어쨌든 자유를 사랑하는 한국의 자유민주 진영, 반공자유민주 세력은 한숨을 돌렸으니까 이제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수단을 동원해가지고 헌법의 힘으로서 그리고 문명의 힘으로서 그리고 이 조국을 지키기 위해서
땀 흘리면서 희생한 호국 영령, 그리고 산업 전사들, 이승만, 박정희 같은 또 국군, 이런 분들의 명예를 위해서도 우리가 음수사원하는 마음으로 이분들이 판 아주 맑은 샘물이 나오는 그 우물가에서 우물물을 먹고 있으면은 누가 이 우물을 팠느냐를 생각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근데 이 정권은 그 우물을 먹고 있으면서 우물을 판 사람을 저주하고 그 우물에다가 침 뱉고 있는 것 아닙니까? 이런 몰상식한, 이런 폐륜적인 상황을 끝장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